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타이어 성형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둔 날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 있는 일체형 타이어 성형 기계입니다. 고무 원자재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35년차 베테랑 노동자인 백모 씨가 노란색 기계 틈 사이에 끼어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끼어있는 한 10분, 5분, 10분가량 동안에 이게 발견이 안 됐다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깝고 조금 일찍 발견했더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기계가 고장나 공장 측이 1시간여 만에 기계를 고쳤고 백 씨가 다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 있는 모든 일체형 타이어 성형 기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 기계는 자동화 장치라서 일반적으로는 노동자가 기계 사이로 들어갈 일은 없다며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기와 유사하게 공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성형 기기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안전성이 보장된다라면 그때 그 사용 중지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고 지난 2018년과 2022년에는 노동자들이 기계에 팔이 끼어 절단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느끼는 큰 불편 중 하나가 몸이 아파도 치료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툰 우리말 때문에 아픈 곳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한국에 이주 온 지 1년이 채 안 된 캄보디아 출신의 쓴소린나 씨와 시타 스레이로 씨. 둘 모두 임신 12주차에 접어들어 산부인과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서툰 한국어가 걱정입니다. 병원 접수부터 진료, 각종 검사와 수납까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진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 외국인 주민 10명 중 3명은 의사소통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병원 방문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 때문에 상담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역사를 고용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병원비보다 통역 비용이 더 듭니다. 언어 장벽 탓에 병원 진료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광주시가 오는 7월부터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주민과 병원을 동행해 전 과정을 무료로 돕습니다. 진료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는 목표이고요. 이 사업은 또 장점이 어쨌든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능숙한 결혼 이주 여성들도 팔을 걷었습니다. 정착 초기에 겪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또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통역 활동가에 지원했습니다. 유산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다음에는 그 병원 안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는 분들이 그런 일이 안 겪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지원하고 싶어서. 의료 통역 서비스는 수술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중증 응급 환자에게 먼저 제공한 뒤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5.18을 앞두고 5.18 공법 3단체가 5.18 행사위에서 공식 탈퇴했었죠.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선언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 탈퇴한 건데요. 다행히 올해 5.18 행사는 공법 3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18 부상자회 등 5.18 공법 3단체가 탈퇴해 반쪽짜리 행사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 올해 5.18 행사는 공법 3단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행사위원장단에 가입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5월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봉합하고 단체 간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8 행사위는 특전사와 화해 행사를 진행한 5.18 공법 3단체와 갈등을 빚어오다 3단체를 5.18 행사위원장단에서 제명시킨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감 표명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들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행사위원장단과 공법 3단체장이 함께 만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5.18 행사위에 3단체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5월을 연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5월, 하나의 5월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5.18 행사위는 우선 전야제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주무대에서 총체격을 선보였던 과거 방식과 다르게 무대 높이를 65cm로 낮추고 사방을 개방해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몰입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청년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금남로를 넘어 웹진과 오프라인 소규모 공론장 등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만들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 자체가 그동안 너무 없었고 또 이런 자리가 없다 보니 또 5월 정신과 나는 관계가 없어라고 청년들이 점점 여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좀 소란스럽게 또 5.18 행사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의 미흡한 조사 결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도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진군 의회가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의회 사무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김보미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저격 삭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갑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의회 1년 평균 예산은 10억 원. 강진군 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 사무과 예산 9억 7천만 원 가운데 51%인 5억 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무과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된 것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복사기용지나 잉크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비와 교육비 등 예산이 없어 의회 운영은 마비될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예산은 600만 원 남짓.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주요 행사들이 많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제대로 진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무실 운영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과 접촉하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인데 사무실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될 상황이라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장 불신임한 발의와 셀프 예산 삭감 등이 이어지면서 김보미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저격 삭감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 예결위는 김 의장과 의회 사무과가 홍보비 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등 사실상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삭감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혼자 수행을 해주고 우리는 그런 수행한 적이도 없고 부의장 같은 경우도 책상에 같은 데 가면 먼지가 여러 개 있어도 청소해준 바도 없고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실은. 이 같은 내용이 계속되면서 공무원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각종 심부름은 물론 갑질의 고성까지 내지르는 등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영으로 워크숍을 갔어요. 의회 사무과하고 의원들 함께 지금 생겼는데 그분한테 이제 맥주나 이런 거를 자기 방으로 사다 달라. 강진군 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을 만장일치로 배출하는 등 야심차게 출범했던 9대 강진군 의회. 오는 6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여전한 목리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요즘 수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맘때 영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인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교내 수두 의심 학생이 발생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 수두 환자는 2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300여 명이 감염됐고 올해 누적 환자는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금까지 400명 가까이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두는 보통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도 예외는 아니라며 수두가 유행하는 6월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도 안 떨어지고 한 일주일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해요. 드물지만 걸리게 되면 아주 복잡하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물집이 발생하는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심박으로 인하여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적절하지만 접종 시기를 놓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광주 지역 24개 공원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기부 체납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2조 895억 원이고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배가 늘어날 걸로 예상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시비가 투입되는 재정공원 15곳과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 9곳 등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을 남성 탈의실 등에 대기시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지시한 뒤 해당 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은 사무중공업의 하청업체를 두고 부당 징계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피해 여성이 앞서 안전수칙 위반 건을 원청에 신고했다는 의심을 사 이 같은 부당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시에 직무와 관계없는 청소 업무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측은 해당 업체를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한편 공개 사과와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 부재 재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과로 방지와 안정적인 수입 보장, 차량 정밀 정비 등을 위해 휴무일을 지정해 쉬는 택시 부재를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국토부 훈령에 따라 부재가 폐지된 이후 광주시가 부재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